국룡산 병성배 세계여자바둑대회 준결승전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은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네, 오늘 특별 초대 손님 소개해드릴게요. 초대 5,000원배 세계여자바둑대회 우승자죠. 네, 바둑 여왕 김채영 오단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김채영 오단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채영 오단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대결을 같이 이제 해설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최정 선수 오늘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김채영 오단이 또 나오니까 굉장히 저희 든든하네요. 분위기가 좋네요. 네, 든든하고. 오늘 대장정인데 한 명 더 있어서. 어제 좀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네. 김채영 오단 방송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저는 이렇게 가끔씩 이제 게스트로 하는 정도인데요. 올 초에 생코베 최정 선수가 둘 때 한 번 했었고 올 초에? 네,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때 저랑 또 같이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아니, 이번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김채영 선수가 이바둑 그 스페셜 MC를 해준다는 거를 네. 다 알고 있어요. 최정 선수도 알고 아. 있고, 네, 중국 선수단 현지에서 알고 이미 있더라고요. 소문이 쫙 네, 퍼졌군요. 아마 큰 응원에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 구단이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아무래도 최정 선수는 네. 오늘 이제 시합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좀 연락은 하지 않았고 네. 저는 오유진 선수를 통해서 네. 오늘 이제 방송을 하게 됐으니까 네. 좀 빨리 두도록 좀 전해달라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편하게. 그 좋은 얘기네요. 네, 오늘 최정 구단이 루이 구단을 만나는데요. 준비된 화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룡산 병성배 중국 수저우시 국룡산에서 펼쳐지고요. 덤은 7집 반,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쫄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16강 단판 토너먼트로 벌어지고요. 우승 상금은 30만 위안, 약 5천만 원의 상금입니다. 자, 대회 일정을 보시면 이게 닷새 만에 대회가 다 끝이 납니다. 벌써 3일째예요. 예, 오늘 준결승전, 그리고 딱 하루 내일 쉬고, 그리고 일요일 날 결승전을 하고, 그날 시상식까지 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대 우승자 명단입니다. 총 9번의 대회 중에 우리나라가 무려 6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어요. 네, 김채영 프로 이렇게 한국이 우승 많이 했는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 저도 지금 처음 알아요. 김청우단은 몇 년도부터 출전을 했나요? 저는 이런 세계대회가 또 선발전을 뚫는 게 굉장히 험난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한 번밖에 출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2014년도죠. 네, 네. 자, 4강전 대진표인데요. 최정 구단이 루이 구단을 만났고요. 반대편은요. 리나 선수가 올라왔네요.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최정 선수, 누이나이 선수 바둑을 볼 텐데, 후지사와 리나 선수와 저우홍이 이 대결도 사실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김채영 프로가 보시기엔 이 대결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최근에 굉장히 기세가 좋은 그런 두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좀 저는 저우홍이 선수가 좀 더 어리고 또 요즘 기세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승산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또 후지사와 리나 선수도 또 네, 약하지 않으니까요. 역시 만만치 않겠죠. 네, 네. 대결도. 자, 루이 구단 63년생이고요. 최정 구단은 96년생입니다. 네, 김채영 프로랑 동갑이죠? 최정 프로랑? 네, 언니라고 부른다는 얘기 들었는데. 동갑인데 왜 언니라고? 그 얘기는 저희가 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이 구단이 82년도 입단을 했습니다. 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 입단을 했는데요. 저는 태어났네요. 네. 상대 전적은 3승 3패, 굉장히 팽팽하고요. 자, 국룡산 병성배에서는 최정 구단은 이미 3번의 우승을 기록이 있는데, 누이나이 구단은 준우승 한 번 경력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승한 적이 없네요. 네. 자, 최정 구단과 루이 구단, 김창우 단도 두 기사와 대국을 해봤잖아요. 그 두 선수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두 선수 모두 전투를 즐겨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또 전투가 벌어졌을 때 가장 본인의 그런 실력을 잘 발휘하는 그런 스타일이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김채영 프로가 보시기에 오늘 대결을 좀 예상을 해볼 때 뭔가 어떤 식으로 흘러야 뭐 최정 구단이 좀 우세한다던가 뭐 이렇게 좀 그런 걸 좀 한번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정 선수가 전투가 굉장히 강하긴 한데요. 네. 수익기도 굉장히 강하고. 네. 근데 최근 대국을 보면은 조금
전투를 피해서 좀 간명하게 가서 승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뭐 돌이 이렇게 붙게 되면은 또 최정 선수가 밀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피하면서 다니는 게 조금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채영 그렇군요. 구단은 네. 그 최정 구단이 좀 살살 피해 다니면 승산이 높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고요. 이현욱 팔단은 어떻게? 저는 일단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네, 개인적으로는 누이나이 선수가 워낙 흙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일단 흙을 뺏어 와야 돼요. 네. 돌을 잘 가려야 된다. 어제도 최정 구단이 흙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네. 흙을 가져오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 역시 김채영 프로가 말씀하신 대로 역시 좀 길게 간다면 좀 더 최정 선수가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최정 구단이 오늘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실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이고요.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덤은 7집 반이고요. 김채영 프로 개인적으로 각자 2시간 어때요, 제한 시간? 저는 2시간짜리가 가장 편하고요. 네. 또 초읽기도 60초 5회인데 네. 사실 초읽기라기에는 또 긴 그렇죠. 여유가 좀 있죠. 시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장고대국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제한 시간입니다. 네. 이 대회를 나가셔야겠네요. 너무 나가고 싶은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선발전에서? 네, 선발전에서 김혜민 사부님한테 졌는데 제가 그 대국에서 반집을 졌는데요. 네. 제가 흑으로 졌는데 아이고. 네. 7집 반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두다가 그걸 잠시 깜빡했어요. 어쩜 좋아, 어쩜 좋아. 그런 또 슬픈 그렇죠. 사연이. 대부분 뭐 국내기사들은 6집 반으로 또 다. 상대가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이다 그렇죠.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두다 보니까 그럼 그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두다가? 그 사실을 이제 좀 미세한 승부로 가다가 봤는데 근데 두기 전에 7집 반이라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네. 2시간 바둑이다 보니 네, 두다 보니까 7집 내가 유리하면 내가 불리한 건데 그렇죠.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집 유리하구나 계속 이렇게 생각을 둬서 그런 좀 또 아쉬웠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진짜 아쉽네요. 안타까운 일이 있었군요. 일단 최정구단 흙 잡았습니다. 네. 잘했네요. 흙을 잡았고 최정구단이 어제는 화점하고 소목을 두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양화점을 두었는데 어때요? 김채영 프로가 이제 최정구단하고 이제 만약에 둔다고 봤을 때 최정구단이 이렇게 좀 즐겨두는 포석이 좀 있나요? 흙으로? 최종 선수가 이제 흑으로 양화점을 두고 네. 백이 또 양화점을 두면은 이제 양쪽을 하나씩 걸쳐놓고 뭐 인공지능이 굉장히 그렇죠. 또 많이 보여준 포석인데요. 네. 근데 지금 이 포석도 백이 저렇게 두는 것도 어제 루이사범님 실전에서 이렇게 뒀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두실 거를 좀 예상을 하고 연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어제 또 이현욱 팔단이 입수한 사진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끼리 제가 좀 소식을 들었는데 공유한 사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김채호단은 못 봤나요? 아니요. 같이 아까 봤어요. 사진 또. 사전 검토실. 연구하는 아, 사진. 네. 그 김채영 프로도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어제 이제 대회 끝난 다음에 누이나이 구단이 대진표가 이제 4강 대진이 딱 결정된 후에 한국 선수단이 이제 검토실에서 이제 루이나이 선수의 뭐 포석을 연구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누이나이 구단이 그 검토실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민망하게요. 네, 그래서 급하게 뭐 막 바둑판을 정리하고 막 노트북 뚜껑 네, 닫고 그렇죠. 이랬다고 하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어제 보니까 4강 대진 만들어지고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최정 구단과 누이나이 구단이 포옹을 하는 사진이 찍혔어요. 저도 봤어요. 네. 아니 김채영 프로 혹시 그럴 때 포옹한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보는데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최정 선수가 먼저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루이 맞아요. 사범님께서 이제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최정 선수와 평소에 이제 굉장히 인연이 있으시거든요. 네. 최정 선수가 입단하기 전에도 조금 이렇게 스파링이라고 하나요? 지도대국 네, 같은 네. 거를. 그런 거를 해주신 입단하기 전부터 그렇게 네. 좀 인연이 있었고 또 바둑리그에서도 같은 팀으로도 오래 그렇죠, 있었고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좀 가까운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채영 프로랑 누이나이 선수는 어떤가요? 좀 어떤 인연이 네, 있나요?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도 올해 이제 처음으로 네. 바동리그에서 같은 팀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입단할 때만 해도 사실 루이 사범님이 얼만큼 대단한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세대가 좀 차이가 다르죠. 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러이러한 성적을 내셨다고 하지만 그게 어떤 건지 이제 제가 감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듣는 거랑 또 보는 거랑 다르니까요. 네, 조금 기사 생활 해보니까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저 어때요? 지금 바둑이 이제 몇 수 진행되고 있는데 김채영 프로도 사실 또 포석 또 AI 공부 많이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지금 저 포진은 많이 보던 포진인가요? 지금은 사실 너무 무난해서 어디를 두어도 그렇게 이상한 수가 아닐 것 같아요. 네. 지금 3-3 뛰어 들어왔잖아요. 네. 어디로 막아야 되는 겁니까? 동전 던지기 하면 안 되나요? 네. 이거 너무 맨날 그때마다 달라가지고. 보통 비슷하게 나오던데. 네, 이거는 네, 방향이 정말 특수한 배석이 아니면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도 그려볼까요? 아, 네. 저희가 그러시죠. 김채영 호단의 참고도 너무 보고 자,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잘 보십시오. 네. 제 말이 정답은 절대 아닌데 네. 저는 이제 이곳에 흙이 하나 걸쳐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막아서 아이고 오늘 처음 만져봅니다. 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걸쳐져 네, 있는 여기 돌이? 걸쳐져 있는 돌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교환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흙이라면 네. 이런 식으로 두고 네. 뭐 이런 곳을 붙여서 정리를 한다든지 발 네. 빠르게. 네. 그렇죠. 이런 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까 그 앞에 보여드렸던 김천 일로 맞고요. 네.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던 그거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이게 시청자분들은 그리고 저쪽 뒀을 때 요 걸쳐둔 돌이 흙이 별로 득이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왜 걸쳐둔 게 이게 별로 안 좋을까요? 지금 형태에서는. 사실 저는 이게 손해라고 배웠는데 사실 인공지능 확률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채영 프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생각을. 길이상으로는 네. 이제 이쪽에 백이 돌이 왔기 때문에 네. 하변이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가 적어지는데 이제 이 돌이 없었으면은 흙이 이쪽으로 걸쳐서 네. 가치가 없는 쪽으로 백돌을 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흙이 나중에 이런 곳을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면은 조금 작은 곳을 계속 둬야 되는 그런 느낌이 네. 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걸쳐두는 교환이 아예 없는 것이 더 좀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형태에서는. 네, 아마 이 교환이 안 돼 있었으면은 저는 이쪽으로 걸치는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반대로 걸칠 수도 네. 있네요. 알기 쉬운 설명 귀에 네, 쏙쏙 오늘 들어오네요. 바둑팬 여러분 오늘 공부 많이 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형도 자, 어디로 막나요? 역시. 네. 해설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전에 그 센코컵 때도 제가 감탄을 네. 했었는데 네. 김채영 프로가 예상한 대로 진짜 똑같이 거의 초반에 진행이 됐었어요. 최종 구단이요. 네. 두 기사가 마음이 통하는 건지. 이심전심인가요? 네. 최종 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오프닝 때 저희가 이제 같은 96년생이라고 했는데 최종 구단이 언니라고 제가 하는 걸 사석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빠른 96년생이어서 네. 최정 선수를 중학생 때부터 네. 이제 친구로 지냈는데 네. 그때는 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빨리 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동생이라고 별로 생각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처럼 네. 대하는데 이제 최정 선수는 아무래도 좀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최종 구단은 뭐, 언니로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이제 다시 편하게 말 놔라. 네, 말 놓고 이제 와서.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럼 김채영 프로가 96년 몇 월생이시죠? 전 1월생이에요. 빠르긴 빠르네요. 저기 최정 프로는 10월생. 네. 좀 차이가 나네요. 언니 많네. 그 정도면 또 9개월 차이면 뭐 거의 1년 차이라서. 아니, 다른 96년생 많잖아요. 어때요? 그 호칭이?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저는 95년생 프로기사들한테 거의 대부분 친구로 지내거든요. 근데 그쪽도 맘먹고 네, 그리고 여기는 96년생 친구들 중에서도 누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 많은데 또 이렇게 분분하다. 완강하게 버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누군가요? 왕가요? 실명 거론 한 명만 좀 해주세요. 제일 말 안 듣는. 96년생이 누가 완강한 있을까? 프로가 한 명이 있는데 네. 한승조 프로라고 예, 예상이 되네요. 끄덕끄덕. 네, 끄덕끄덕. 끄덕끄덕. 제가 계속 그런 거를 강요하면은 네. 친해지기 힘들 것 같아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동교 프로는 몇 월생이시죠? 전 8월. 아, 8월.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오해의 없는데 소지가 없죠, 저는. 사실 저도 이제 2월생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김채영 프로랑 똑같아요. 공감을 그래서 많이 하시겠네요.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되게 불편해져요. 애매해지고 조금 나이가 더 들면은 이제 다 그냥 한 5살까지는 그냥 거의 다 친구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누나라고 부르고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썼는데 네. 이제는 좀 친구로 대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불러와가지고 서로 그냥 의미 없는 네. 그냥 호칭이죠, 나중에는. 자, 어제도 이 정석이 위징 프로랑 둘 때 2번이나 똑같은 정석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일단 같은 형태가 나왔고요. 자, 오늘 김채영 보단의 신들린 한번 다음 손 맞추기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여기서까지 두고 이제 지금 손길이 멎었는데 김채영 프로가 이제 예상하시는 거는 어떤 진행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이 우화기 모양을 네. 흙이 계속 두어간다면은 이렇게 늘어서 정리하는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이렇게 젖히고 이곳을 끊어서 뭐 아이고 괜찮습니다. 정석 진행인데요. 네,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네요. 아니, 근데 아니, 엄청 엄청 잘하시는 잘하는데요? 거예요. 예, 저는 지금도 사실 버벅거리는데 오늘 처음 만졌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정석이 아.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 진행도 둘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배석이나 이런 거를 많이 고려를 해서 네. 최정 선수가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또 또 아예 손을 빼고 네. 여기 벌리는 것도 좋은 자리고 저는 김채영 프로라면 어디인지 그 딱 하나만 좀 찍어주신다면 혹시 여기서 좀 어려운 장면이긴 한데 둘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취향인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수를 여기도 물어보신 건가요? 네, 내가 다음. 우상기도 백이 정석 진행을 하다 말고 손 뺐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식으로 3-3 자리를 네, 아. 뭐 이런 식으로 지킬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언옥 팔단도 한번 맞춰보시죠. 저요? 네. 네, 저는 오늘 이게 마우스 담당이 아닌데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두고 이제 젖히는 수도 젖히는 있다고요? 것도 있고 끊어서 이렇게 많이 최전구단 바둑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단수치고 흙으로도 많이 나오고 백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런 식의 진행. 요즘엔 그냥 잡는 것도 되게 많이 두잖아요. 네. 이렇게 두는 거 저는 그냥 왠지 이렇게 두지 않을까. 이걸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우화기 정석 말인데요. 네네. 보통은 이제 실전에 여기를 날일자를 두고 이렇게 치받고 이렇게 젖히는 그렇죠. 모양인데요. 네. 이제 여기 날일자를 뒀을 때 사실 백이 이렇게 이 선으로 바로 붙이는 정석도 있잖아요. 있죠. 네네. 너무 어렵죠, 네, 그거. 엄청나게 이제 복잡한 그런 정석이 나오는데 네. 네. 이제 루이 사범님께서는 항상 공부를 하시지만 실전에서는 왠지 뭔가 자신이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너무 젊은 기사들하고 하기에는 좀 네, 이제 그런 모양이 네. 나오면 이제 정말 누가 공부를 많이 했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루이 사범님도 공부를 다 하시긴 하시는데 하시는데 그래도 실전이면은 치받고 이렇게 두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최정 선수도 그 점을 알고 좀 자신 있게 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음. 아니 그럼 김채영 프로는 어때요? 김채영 프로는 이런 거 나왔을 때 그 좀 복잡한 것도 그냥 꺼리낌없이 두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간명하게 두는 걸 좋아하시는 건지? 저는 사실 이 붙이는 그런 네네. 이런 복잡한 정석에 대해서 제가 얼마만큼 정확히 안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웬만하면은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두는 편이군요. 네. 김채영 프로 지금 국가대표에서 이제 같이 훈련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그런 전문가? 네, 그 중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대표적인 기사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부량은 이제 실력에 비례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박정환 사범님이나 이제 신진서 선수 이런 쪽은 정말로 연구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아, 정말 물어보면은 어디를 두라고 하는지 그런 걸 다 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접 물어보기도 하나요? 네, 박정 네, 구단이나 신진서 구단이나. 아무래도 워낙 이제 바쁜 기사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얼굴 보기 힘들죠? 내 얼굴 네. 한번 보기도 좀 힘든데 저희 얼굴이 저희가 나오네요. 얼굴이 나왔네요. 아,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어제만 해도 네. 저희가 한 번도 안 나갔었는데 우리 김채영 오늘 프로가 이렇게, 오니까 역시 다르네요. 네. 네, 배우가 달라집니다. 얼굴이 나오네요, 저희 얼굴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나 그럼 박정환 구단이 많이 알고 있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연구를. 네. 그럼 공부도 진짜 두 기사가 정말 많이 한다는 얘기네요, 실제로도. 두 기사가 이제 꼭 국가대표실에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집에서 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냥 시합 두거나 그냥 대국한 거를 보면은 굉장히 그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들을 아. 많이 두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거는 아무래도 공부량이 완전히 뒷받침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니, 우리 김채영 프로가 나오니까 참 물어볼 게 많은데, 뭐, 국내 선수들도 이제 굉장히 많지만, 일본이나 중국의 여자 선수들 많이 이제 세계대회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김채영 프로가 이제 상대했던, 아니면 뭐, 기보를 통해서 봤던 기사 중에 참 이 기사 잘 둔다. 예, 앞으로 참, 제일 뭐, 두개 어려운 상대다. 뭐, 이렇게 한번 좀 꼽아줄 기사들이 혹시 있다면, 중국과 일본 한 명씩 좀 대표적인 기사들, 뭐 위징 뭐 이런 너무 1인자들 말고요. 앞으로 좀 저희가 기대할 만한 선수도 있다면. 중국에서는 이제 2명 정도를 꼽고 네. 싶은데요. 이제 한 명은 지금 이제 반대쪽에서 4강을 두고 있는 저우홍이 선수를 제가 좀 많이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아. 또 네. 한 명은 이제 바둑 팬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 우이밍이라고 네네. 굉장히 어린 초등학생이에요. 아, 근데 초등학생. 네, 초등학생인가요? 네 초등학생인데 아니, 저도 한번 사진으로 봤는데 엄청 귀엽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벌써 입단을 해서 중국 네. 여자리그 소속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성적은 별로 좋지 않은데 대국 내용도 굉장히 좋고 또 워낙 어리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이제 차기 1인자다 이런 식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본은 어떻게 없나요? 일본에도 물론 있는데 스미레? 스미레도 이제 좀 식상하죠, 저희한테는. 그런가요? 저는 사실 스미레 선수의 기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본 적은 없어서 사실 네. 저도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근데 일본 내에서 최근에 잘 이기고 있어요. 네, 성적이 네. 굉장히 좋다고 맞아요. 들어서 바둑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입단할 때보다. 일본은 어린 선수 또 누가 있을까요? 우에노 아사미? 우에노 아사미 선수는 어때요? 히노 아사미 선수는 최근에 그 남자 여자 통합 기전에서 이제 아쉽게 준우승을 그렇죠. 거뒀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정말 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남자 선수들 상대로 그렇게 이기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네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본도 여자 기사들은 보니까 성장이 계속 좀 맞아요. 기대할 선수 계속 나오고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후지사 리나 선수도 지금 4강까지 올라가서 대국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그 대국은 이제 아무래도 좀 어린 저우홍이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최정 선수의 저희가 승리를 응원하고 그럼 최정 저우홍이 선수가
만나게 된다면 뭐 아직 뭐 준결승전 중이긴 하지만 그 대결도 재밌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올해 저우홍희 선수랑 좀 중요한 시합에서 제가 많이 졌어요. 아, 네, 그래서 네네. 저는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또 저우홍희 선수가 오유진 선수한테는 아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바둑의 성적이요. 네, 네. 올해 중요한 시합에서 한 3번 두는 걸 제가 봤는데 전부 다 이기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뭐 최정 선수나 오유진 선수 정도 레벨이 된다면은 뭐 전혀 무섭지 않아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저홍이 뭐 후지사 리나 선수가 이길지 저홍이 선수가 이길지 그것도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아니 어제 그 위재잉 선수와의 8강전 혹시 기보 좀 보셨나요? 저희 5시간 동안 중계했는데. 최정구단과 네, 위재인 네, 구단. 최정구단 위재인 6단이죠. 네. 네, 위재잉 구단. 네,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나중에는 사실 최정구단이 굉장히 뭐 불리했던 적도 한번 있었잖아요. 네. 시종일관 근데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했던 대국인 것 같고요. 정말 만만치 않게 계속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반집 승부가 됐을 때 인공지능은 위징 선수가 꽤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그것만 보고 이제 졌구나 네. 하면서 개가를 해봤는데 굉장히 미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집이라도 손해보면은 이제 그 숫자가 확 바뀌는 거니까 네네. 네, 그냥 긴 바둑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음, 이겨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최정구단이 졌으면 오늘 저희가 여기 없죠. 우리의 만남이 오늘 없었죠. 저희가 없는 건 문제가 아닌데 우리 네. 바둑팬님께서 김채영 김채영 오단을 프로의 못 보니까. 오단을 못 볼 수 있었어요. 네. 네. 최영 선수가 큰일을 했습니다. 결국에 좌상기 쪽을 벌렸어요. 아 그러네. 아예 손을 뺐네요. 최영 선수는. 굉장히 무난한 수거든요. 사실 어제 대국도 그렇고 최정 선수 요즘 기보를 보면 컨셉이 좀 전에보다는 좀 더 좀 유연해졌다고 해야 될까 네, 기풍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렇죠. 컨셉으로 네, 어제 저희가 그 얘기 많이 했었는데 한 칸만 띄고 뭐 그랬는데요. 어때요? 사실 최정 선수가 이제 1인자 자리, 한국 여자 1인자 자리 지킨 한 지는 좀 되긴 했지만 요즘에 랭킹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남자 선수들과의 성적도 예전보다 훨씬 좀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김채영 선수는 바로 옆에서 이제 항상 지켜봤을 테니까 잘 아실 텐데 실제로 바둑이 정말 많이 세졌나요, 최정 선수가? 딱 보시기에. 사실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이상 사실 저희가 내용을 보고 네. 정말 많이 늘었구나 이런 거보다도 어쨌든 프로기사는 결과로 맞아요. 말하기 때문에 성적을 잘 이렇게 내니까 당연히 늘었겠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뭔가 좀 달라진 게 예를 들면 바둑 기풍이 좀 변했다거나 뭐 그런 게 최정 선수 아니 김채영 선수가 좀 느끼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최정 선수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기풍이 바뀐 지도 이제 좀 오래된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입단 초창기 때만 해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전투를 즐겨하고 네. 좀 그렇게 싸움을 즐겨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은 지금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올라가니까 그런 기풍은 잘 안 먹히거든요. 좀 그리고 내가 이겨야 하는 선수랑 둘 때도 계속 그렇게 전투를 고집하다 보면은 좀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고 본인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간명하고 좀 쉽게 두는 식으로 바뀐 것 같은데 길게 가는 스타일. 네. 사실 근데 뭐 그건 따라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결과가 좋아지진 않거든요. 쉽게 두면 쉽게 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쵸 이제 네. 간명하게 두는 걸로 바꾸면서 이제 그 승률을 유지한다는 게 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루이 구단이 한참 생각 중인데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국룡산 병성배저 준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룡산 발음이 참 힘들어요. 김창호단 한번 해보실래요? 네, 국룡산 배우인데 잘하시네요. 아니, 동기 프로가 어제부터 그냥 계속 그 연습만 하셨는데. 아, 이게 뭉개지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하다가. 뭐 지금 한 번도 뭉개진 적 없어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 저기를 어딜 둔 거죠, 네, 지금? 굉장히 가깝게 협공을 했습니다. 저기가 또 좋은 자리인가요? 네, 지금 AI 승률 그래프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보니까 저 형태에서 저렇게 협공하는 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가깝게 협공을 하더라고요. 보통 좀 약간 길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깝게 협공을 하는데 이것도 AI들이 좀 많이 추천하는 수죠. 네, 이렇게 백이 3-3을 파서 네. 흙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돼 있는 음. 모양에서 굉장히 이렇게 세 칸 낮게 둘 수도 있고 높게 네네네. 둘 수도 있고 이렇게 세 칸으로 다가가는 거를 음. 추천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흙은 그냥 늘어뒀고요. 진짜 쉽게 주네요. 이렇게 늘게 되면은 이제는 백이 또 시간을 예, 벌었죠? 하변 쪽에 하나 뭐 눈목자? 네, 네. 뭐 이런 쪽은 지금 루이나이 구단이 줄 수 있게 되겠네요. 이게 좀 하나 칸 더 가는데 네. 일단 지금 아까 인공지능 그래프도 그렇고 백이 좀 괜찮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김채욱 프로가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백이 이렇게 세 칸으로 바싹 다가간 수의 의도 자체가 이제 흙이 이쪽을 받아주면은 이제 하변을 2번을 둘 수 있고 네. 또 만약에 흙이 이곳을 늘었던 수로 이곳을 다가온다면은 이제 이곳을 끊어서 싸우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졌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최정 선수는 좀 초반부터 돌이 붙으면 좋지 않다고 본 게 아닐까 싶은데 최정 선수가 조금 조심해야 될 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너무 쉽게 두다 보니까 좀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불리해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네. 쉽게 질 수가 네, 있죠.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정 선수 바둑을 중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최정 선수가 이제 이길 때는 아주 정말 쉽게 이어가는데 네. 가끔 이제 지거나 아니면 불리해지는 바둑을 보면은 지금 김채영 프로가 말씀하신 패턴이 많아요. 좀 상대방이 어떤 뭐 엄청 잘 둬서 불리해지는 게 아니라 최정 선수가 너무 좀 쉽게 이제 이게 이제 좀 약간 느슨하게 돼가지고 바둑이 불리해지는 경우. 특히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남자 선수들이나 이렇게 상위 랭커랑 둘 때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네. 자, 우상귀족 3-3 지켰는데요. 저 이제 김청 프로가 얘기해줬던 그 수죠.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수입니다. 예전에는 저렇게 지키는 수는 별로 없었는데 보통은 뭐 그냥 날짜나 지키거나 아니면 뭐 핵이 걸쳐져 있는 쪽을 뭐 위에 붙여서 받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저렇게 3-3. 귀를 좋아하는 거죠,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이제 뭐 이쪽을 붙이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받거나 하는데 요즘에 이런 형태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3-3을 많이 지키나 보죠. 손 네. 뺐을 때요. 네, 이 형태에서. 아무래도 흙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면은 이제 백이 귀를 파먹으면은 좀 실속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날짜로 씌워갔고요. 김치영 프로가 2014년도에요. 그러니까 5회 공륜산 병성배 때 대표로 선발이 됐었는데 그때 좀 기억 좀 나시나요? 네. 5년 얘기를 좀 전인데. 해주시죠. 네, 너무 오래됐고 사실 저는 그때도 첫 판에 졌거든요. 제가 또 아픈 기억을 누구랑 알고. 뒀어요, 첫 판에? 그때는 중국의 차오유인 선수랑 둬서 차오유인. 네, 졌는데 그때는 기억나는 게 이제 단장님으로 조한승 사범님이 같이 가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바둑 같이 복귀하면서 좀 호되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조한승 구단이 혼내기도 하나요? 그렇게 혼난 게 아니고요. 근데 제가 말투는 부드럽게 네, 하면서 말투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내용은 아주 네네 험한. 이렇게 두는 거 이해가 잘 이러면서 근데 야. 그때 당시엔 제가 근데 실력이 정말 약했어서 좀
좀 말이 안 되는 식으로 좀 두긴 아. 했어요. 네. 많이 그래도 배웠습니다 그때. 저희가 알고 있는 조한성 프로의 일단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네요. 네. 일단 또 혼나는 거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눈물 네. 쏙 빼놓는 어, 그런 이런 거 거였군요. 좋아요. 좀 솔직하게 해주시는 거. 음. 아니 그럼 그때 김채영 프로가 세계대회 첫 출전인가요? 그 대회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부터 네. 이제 슬슬 국가대표로 이렇게 나가게 된 거죠?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국가대표 훈련하는 게 좀 자리가 잡히기 전이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계대회가 있으면은 국가대표 코치님들이 같이 가시는데 네. 그때는 그냥 조한성 사부님은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 이렇게 같이 가주신 거였고요. 아, 그때 사진 기사에 보니까 조한승 구단이 선물을 한 그 티파오라고 하나요? 아, 그 맞아요. 중국 전통 전통 의상이죠. 의상? 어. 그거를 우리 김채영 프로, 또 오유진 프로, 최정 프로 이렇게 세 명이 나란히 옷을 입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사준 거예요? 이게 면세점에서 샀나? 면세점. 이 대국장이 이제 국룡산 병성대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국룡산이죠. 네, 그 네. 산 있는 데서 하는데 음. 이제 참가자들이 이제 좀 일찍 진 사람들은 굉장히 좀 심심해요. 아. 그래서 이제 쉬는 날에 다 같이 좀 근처에 시내 같은 데 가서 구경도 하고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기념으로 조한성 사부님께서 이제 사주시겠다고 그러셔서 그러네요. 지금 또 조한성 훈훈한 또 구단은, 미담이 또 네, 하나 또 공개돼서 참 다른. 네, 아, 그랬구나. 꽤 비싸 보이던데요, 옷이. 네. 지금도 갖고 계신가요? 네, 지금도 아. 갖고는 있는데 근데 그때 그래서 저희가 폐막식 때 치파오로 입고 참석을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번 이제 해본다 그런 느낌으로 아. 입어봤는데 도전해 본다. 네네네. 근데 그 그거는- 이후로는 입을 그대로, 일이 좀 없더라고요. 볼 수가 없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시합을 열었는데 뭐 중국 선수들이 한복을 입고 폐막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네요. 굉장히 화제가 됐을 것 네, 같은데. 중국 현지에서는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되게 너무 고맙죠. 네, 그 홈팀을 배려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네. 아니 이게 지금 대회가 이제 항상 지금 10회 대회인데 같은 곳에서 이제 대회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여기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어디예요? 도대체 한국에서 굉장히 멀은가요? 가기가? 수저우 맞나요? 이게 비행기를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인지 좀 그게 궁금해요. 이런 세계 대회 하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부분 한 번만 타면은 도착할 수 있고요. 네. 근데 그래도 도착한 다음에 좀 차로 한참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한 4시간도 타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중국도 개발이 잘 되는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아니 김채영 프로가 이제 요즘에 뭐 중국이나 일본도 갈 일이 굉장히 많고 또 갑조리그도 참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세계 대회에 참가했을 때랑 또 갑조리그는 따로 이제 가는 건데 좀 다른 게 있나요? 뭐 좀 그 보통 대우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쪽에서 뭐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게 그런 세계 것도 대회 갈 있고. 때랑 뭐 갑조리그 갈 때랑 좀 다른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근데 선수로 갈 때는 항상 굉장히 대우를 잘 해주세요. 네. 뭔가 선수들 불편한 점 없게 해주시려고. 음. 이제 갑조리그 갈 때는 팀에서 굉장히 잘 해주고 네. 또 이런 대회에 참가할 때는 대회 주최 측에서 굉장히 신경을 잘 써주셔서 근데 이제 갑조리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먼 데로 갈 때가 많아요. 좀 비행기를 2번 타야 될 때도 굉장히 많고 그런 점이 좀 힘든 것 네.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를 2번이고 10번이고 많이 탈수록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여행 가는 느낌이라서 선수들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피곤하죠. 네. 많이 타면은. 어때요? 많이 가본 데 중에 정말 여기는 꼭 시합이 아니더라도 한 번 더 와보고 싶다던가 너무 좋았다던가 이런 이현욱 장소가 팔단이 중국에 관심이 많아요. 네 중국을 좋아합니다. 예, 제가 네, 무협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딱 한 번 가봤어요. 저는 그 베이징 북경에 가봐가지고 거기서 호텔에만 있어가지고 전혀 저는 중국을 느껴보질 못했는데 김채영 프로는 그래도 자주 가보셨을 테니까 좀 기억에 남는 데가 있어요? 뭐 중국이 꼭 아니더라도.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합을 이제 중국을 너무 많이 가서 네. 별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왜 그 주변에도 가고 좋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기사들이 그럴 텐데 이게 시합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좀 좋은 데를 가더라도 그런 게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눈에. 네. 이렇게 시합에 신경 쓰다 보니 네네. 특히 뭐 지면 끝이죠. 집에 와야죠. 지면은 이제 졌을 때 이제 관광도 할 수는 있는데 네. 시간도 있고. 네, 그런 기분이 뭐 네, 네. 그렇게 나진 않죠. 맞아요. 근데 이 공룡산병 선배는 특이한 게 이제 16강전에서 지더라도 선수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선수 다 현장에 있는데 김채영 선수도 2014년도에 참가했을 때 같이 끝까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어때요? 뭐 이렇게 선수들 이렇게 시합에 살아남은 선수들은 계속 시합을 두겠지만 이제 시합이 없는 선수들은 이렇게 나가 있으면 주로 뭐 계속 그냥 같이 바둑만 연구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이렇게 가면은. 대국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주변에 좀 갈 만한 데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오후에는 같이 검토하고 그런 식으로 할 때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곳은 산이기 때문에 산을 한번 가야 되네. 정상 한번 올라. 등산하나요? 네, 등산 한번 하고 바둑 어. 검토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 와중에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이 일단 한 점을 살려 나온 건데요. 한 점은 바로 살려 써야 되는 돌인가요? 어떤가요? 일단 우상기 쪽 흙이 지켰을 때 바로 끌고 나왔거든요. 좀 잡히면 크다고 본 걸까요? 백돌 저 우상 네, 걸쳐둔도 바로 걸쳐준 움직였잖아요. 수. 김채영 프로가 보시기에는 지금 진행이 네. 어떤가요? 지금 딱 이게 뭐 한 번에 봐서 알긴 힘들지만 효육팔단은 어떠세요? 저는 한 점. 사실 초반 포석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이 좀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미요? 백이 괜찮은데 음, 저는 저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의외였다. 네. 네. 그러네요. 김채영 프로도 누이나이 구단과 같은 팀이었고 올해 같은 팀이었죠. 네. 그리고 최정 구단도 같은 팀이었고 근데 성적이 좀 많이 달랐어요. 최정 구단과 루이나이 구단 있을 때는 그 팀이 우승을 했는데 음, 올해 김채영 선수 누이나이 선수 있을 때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음. 이게 좀 궁합이 안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루이나이 선수가 좀 올해 사실 어때요? 한국 여자 리그에서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성적이 좋았고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김채영 선수 좀 그런 거 좀 야속하지 않았나요? 누이 사부님이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성적 엄청 좋았는데 왜 우리 팀에서 둘 때는 왜 이렇게 자꾸 지시지? 막 이런 열심히 안 두신 거 아닌가? 올해 특히 좀 그랬죠. 예.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는 거의 전승하고 맞아요. 거의 네. 전승하다시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솔직히 근데 또 승패는 이제 본인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항상 한국에 오시면은 굉장히 연구회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굉장히 저희한테 좋은 영향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내년에도 같은 팀으로 가시는 건가요? 저는 감독님에게 문의해야 돼.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독님 또 소환해야죠. 누이나이 선수가 올해 뭐 갑조리그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 또 지금 이번에 4강에 올라와 있는 그 저우엉이 선수가 갑조리그 전승이었잖아요. 근데 그 전승을 막은 기사가 이제 누이나이 구단이고 그러니까 김채영 선수도 올해 갑조리그를 활약을 했었는데 네. 어때요? 한국에서 이렇게 여자 바둑리그 둘 때랑 중국에서 갑조리그 둘 때랑 많이 좀 다른가요? 제한 시간이 어떻게 돼요? 중국은? 중국 여자 리그는 2시간에 60초 배. 가장 좋아하는 네. 그러네요. 아까 선호하는
물어볼 것도 없네요. 사실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 제한 시간이 확실히 그 길어지면은 어때요? 그게 이렇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인지.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속기대국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샵을 둘 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수를 둘 때가 많거든요. 좀 출기에 네. 몰려서 당황해서 약간 이렇게 갖다 놓은 자리가 역시 큰 실수고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꼭 2시간짜리 대국이라고 실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는 자신의 실력에서 나온 네. 실수인 거잖아요. 좀 그런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이제 박정환 구단이 인터뷰한 얘기 제가 이제 네, 얘기한 적 있잖아요. 어제 언급했죠. 박정환 구단도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네. 좀 너무 속기화가 많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바둑에서 실수는 이제 실력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완전 너무 속기로 두는 바둑은 좀 약간 좀 불만스러울 때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백이 또 손을 빼고 우변을 짚어갔는데요. 어제 뭐 그 검토 연구를 두 선수가 같이 했기 때문에 네, 검토를 하다가 루이나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뭐 초반 연구를 뭐 거의 같이 한 거나 다름없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런 두 기사가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바둑을 둬서 평화롭나요? 네, 그래서 평화로운데 이제 슬슬 좀 붙겠죠, 싸움이. 이 제한 시간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또 그 피셔 방식이라는 대회가 있잖아요. 또 한국재지 여자기성전 같은 경우는 피셔 방식인데 김채영 프로는 개인적으로 초읽기랑 피셔 방식 어떤 걸 좀 선호하시나요? 저는 피셔 방식이 굉장히 좀 장점이 뚜렷한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초읽기로 두게 되면은 당연한 자리에서 이제 9가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 수까지 내다 네, 보려면은. 시간을 네. 근데 이제 벌기 위해서. 피셔 방식은 이제 그런 당연한 자리는 바로바로 두면 되기 때문에 이제 보는 사람도 더 좋고 그런 네.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는데. 아무래도 피셔 대국은 시간을 많이 늘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국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거의 제 생각에는 30초가 가장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피셔에서 늘려줄 늘려줄 수 수 있는 있는 시간이 시간으로? 한 40초씩 늘려주면은 굉장히 좀 길어지지 않을까요? 네. 30초가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면 나중에는 시간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30초 출기랑 비슷해지거든요. 그렇죠. 초읽기 치고는 굉장히 짧은 거잖아요. 네, 30초가. 프로 대회에서 30초 출기는 거의 없어졌죠. 네, 초속기로 네. 분류되는데 네.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군요, 피셔가. 그렇군요. 추세는 이제 피셔인데요. 그렇죠? 자, 백이 이제 날일자로 씌어간 장면에서 보니까 AI는요 여기서 이쪽을 젖히는 수를 일단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젖히고 막을 때 이어서 이 참고들을 일단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 그 장면이 아니군요. 잠시만요 제가 수 진행이 됐죠. 네, 그 좀 진행이 이후로. 됐네요. 네. AI는 여기서 손을 빼랍니다. 손을 빼고 이쪽을 붙여서 젖히고 이제 여기 큰 자리를 돌아. 여기 엄청 좋아해요. 네, 엄청 좋아하는. 지금 집으로 이렇게 두라는 가자. 얘기예요. 네. 네, 그리고 단수 치면 있고 여기 때 끊으면 여기서 그냥 이쪽 끊어서 여기까지 일단 보여주고 있네요. 뭐 이걸로 뭐 사실 지금 46%라고 나오는데 45%라고 나오네요. 흑이요. 네, 45%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김치혁 프로가 이제 AI 또 전문가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전문가라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45%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45%면은 뭐 유불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5대5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45% 정도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대5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이게 덤이 7집 반인지 6집 반인지 7집 반으로 세팅돼 있어요. 7집 반이요. 네. 돌바람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시작할 때 보통 100이 좋다고 그렇겠죠. 하잖아요. 원래부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45% 흙으로 45%는 사실 그냥 지금까지 잘 어울린 바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세팅이 이제 대부분 이제 7집 반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됐더라고요. 알파고도 그렇고 항상 왜 그게 바꿀 수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다 7집 반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좀 약간 국내 대회 할 때는 좀 불편했는데 요 대회는 7집 반이라 예, 뭐 딱 맞아요. 네. 자, 아, 흙이 또 띄었어요. 그러네요. 최정구단. AI랑은 전혀 다른 네. 수를 두었습니다. 김채영 프로가 또 현장에 가 있는 오유진 프로랑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현장 분위기나 이런 거 좀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뭐 오늘 식사가 굉장히 맛있다던가. 네. 오유진 선수한테 이제 현장 분위기나 이런 거를 조금 물어봤었는데 네. 이제 저녁마다 연구회를 항상 했나 보더라고요. 아, 네. 이제 복귀도 하고 상대 연구도 음, 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지금 목진석 감독님께서 함께 가셨는데 네. 굉장히 좀 유머도 있으시고 그래서 선수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은학펄단 이렇게 크게 웃으시고. 그 목진석 프로가 이제 목진석 감독님이시죠. 네, 저랑은 친구인데 항상 사석에서도 늘 이제 그런 거를 해요. 유머 담당을 개그를 해요? 시도를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승률이 이렇게 높진 아.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굉장히 후한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이쪽에서 야, 잘 먹히나 본데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굉장히 여자 사회생활 프로듀서도. 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아, 이게 또 그 자국 기사끼리 이렇게 피해주기 때문에 결승 가야지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같이 할 수가 있겠네요, 분위기가. 그렇죠. 공룡사명 선배는 이제 네. 라운드마다 그 다른 처음 세계 와서. 대회도 다 이렇게 하나요? 올해도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모여서 할 수 있었겠지만은 네. 지금은 근데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은 두 선수가 먼저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같이 연구를 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대회도 단체전이 있고 개인전이 있는데 맞아요. 단체전 출전할 때는 제가 한국 선수들이랑 이제 둘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뭔가 편하죠. 네, 굉장히 편하고 네. 이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개인전으로 출전할 때는 오늘 내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내일 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조금 자제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게 저희가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최정 선수 얘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우리 이제 김청 프로 오셨으니까 맞아요, 우리 맞아요. 5천 배 얘기 좀 해보죠. 무슨 얘기를 하고 네. 있던 거야, 우리가? 아니 그 5천 네. 배 때. 네, 5,000원 배 얘기는 아, 저희가 이 중요한 순간에 광고를 갔다 네, 오나요? 광고를 네, 갔다 와서 아이고. 네, 5,000원 얘기, 5,000원 배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국룡산 병성배 세계여자 바둑대회 준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룡산 병성배 준결승전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수저우시 국룡산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최정 구단과 루이 구단의 대결입니다. 네, 스페셜 MC 친구, 절친이자 동생인 최정 구단을 응원하러 김채영 구단이 나와 있습니다. 초대 5,000원 배 우승자. 네, 5,000원 배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5,000원 배. 자, 김채영 5단이 2011년도 입단을 했고요. 2013년도에 그 황룡사배 4연승 기록이 있어요. 여기 제가 네. 조사를. 아, 오늘 또 철저하게 또 조사하셨군요. 아니, 프로필은 조사를 해야죠. 네. 예. 황룡사. 굉장히 일찌감치 성적을 낸 것 같아요. 입단한 지 이제 2년 만에. 2년 만에. 네. 그런 거겠죠.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최정 선수랑 같이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 제가 잘한다, 빠르다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좋은 제가 보면 좋은 선의의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앞에 목표가 있고 이제 이렇게 그런 잘하는 기사가 또 옆에 있으면 같이 또 더 분발하게 되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장을 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듬해 여자국수전 우승, 그리고 2018년도에 작년이죠. 드디어 아. 네, 드디어 그 네. 대회가 나오죠. 5천 꿈에 그리던 네. 그 왕관을 썼습니다. 아니 일단 음. 궁금한 게 이제 5,000배가 그때 딱 1회 대회였잖아요. 딱 신설된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는 뭔가 나랑 내가 한번 우승 한번 해야지. 뭐 이런 게 뭔가 그 느낌이 있었나 예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근데 평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세계대회 나가면은 항상 이제 우승을 목표로 하고 나가고는 했었는데 네. 사실 작년에 5,000원배를 출전할 때 당시에는 제가 오랫동안 세계대회에서 성적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좀 스스로도 내가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 대회 참가기 직후에는 내가 이제 더 이상 토너먼트 기사로 갈 건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불과 작년 얘기죠. 네. 맞습니까? 작년 지금? 초에만 해도. 네. 아이고 이게 무슨 네, 지금 네. 너무 충격적인 얘기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어. 있었던 찰나에 이제 출전을 하게 네, 됐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우승을 생각하고 출전을 하다가 5,000배는 16강에 32강, 16강 둘 때마다 나는 당장 저도 너무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뒀거든요. 그런 게 좀 좋았나 봐요. 마음을 비우고 네. 둘 수 있었나 보네요. 5,000배가 32강전인가요? 16강? 16강이었던 것 같아요. 16강 혹시 상대들 다 기억나세요? 네, 첫 판에 그 일본의 뉴에이코 선수랑 뒀고요. 뉴에이코. 네. 그 다음에는 가오싱 선수랑 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징 선수인가요? 그리고 시에이민 선수, 시에이민 위징 선수, 최정 선수. 국의 그냥 뭐, 1인자들은 네, 1인자 다 다 꺾고 날리고 올라왔네요. 네, 다 날리고 네. 아, 이때 위징 선수와의 그 준결승전이 뭐 바로 TV를 통해 또 생중계가 되기도 했었는데 또 바둑 내용도 엄청나게 어렵고 치열했거든요. 이때 기억에 한집반 이겼나요? 반집 이긴 건가요? 이겼어요. 네. 어제도 사실 뭐 최정구단과 유징 선수의 바둑이 있었는데 위징 선수는 어때요? 이렇게 좀 두실 때 뭐 중국의 1인자였잖아요. 얼마 전에 랭킹 1위 뺏기긴 했지만 좀 다른가요? 기풍이나 뭐 어떤 바둑을 봤을 때 김채영 프로가 보시기에 최정 구단하고도 많이 두셨고 위징 구단랑도 많이 두셨는데 좀 어느 선수가 좀 편하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질문이 좀 애매하죠? 둘 다 저보다가 이제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요? 네. 네, 제가 누가 더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기풍은 어때요? 기풍은 저희가 이제 최정 구단은 공격형 그리고 위징 프로는 조금 그거보다 수비형에 가깝다라는 네.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맞는 표현인가요? 그동안 최정 선수가 유징 선수한테 좀 많이 밀렸을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상성이 잘 안 맞는다. 기풍이 잘 맞지 기풍이 않는다. 안 맞는다. 네, 그럴 최정 수 있죠. 선수는 좀 싸워주고 그래야 더 잘 두는데 유징 선수는 그런 걸 이제 잘 피해가면서 정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최정 선수도 비슷하게 기풍이 바뀐 게 혹시 좀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그게 이제 요즘 계속 이기는 그런 위징 선수에게 네, 네.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 또 6연승 중이죠. 네, 그렇죠. 어제도 이겨가지고. 어제까지. 이때 우승하고 나서 딱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저는 그 순간이 참 궁금해요. 바둑 딱 끝나고 이제 뭐 우리가 만약에 입단대 통과했을 때 뭐 덤덤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날아갈 것 같았어요. 뭐 그런 기분, 좀 단순한 어떤 그런 기분은 어땠나요? 저는 덤덤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쿵쾅쿵쾅 막 이런 건가요? 약간 정말 믿기지 않는다는 아. 그런 단어가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꿈인가 네, 현실인가? 네, 네.
내가 이긴 게 맞나? 약간 그런 이렇게 생각이. 볼 꼬집어보고. 아. 이국대 아마 개각까지 하셨죠? 네. 네, 근데 이제 중국 룰이기 때문에 심판이 와서 이제 개각을 해줄 텐데 네.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이제 최정구단과 김치영 프로 모두 이제 약간 물러나 있고 네. 심판이 개각을 하는데 승패가 이제 이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 개각을 막 할 때. 그때 그 심정이 그때는 뭐 차이가 이국이었는데 차이가 그렇게 미세하진 않았던 걸 네. 제 기억을 꽤 하는데 났죠. 네네. 그때 정말 좀 엄청 떨린다가도 되게 감격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개가할 때 막. 네. 근데 저는 그때가 제일 믿기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이제 판 위에 이제 놓인 걸로는 내 집이 많을 때. 내가 아. 이긴 걸로 지금 이렇게 계산이 네. 나왔는데 이게 이제 끝인 건가? 이제 이러면서 음. 그때가 가장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아, 아니 당시에 이제 이게 오청원 그 선생님의 또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대회가 또 만들어졌고 네. 중국에서 이제 대회를 만들면서 오청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만든 대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기사가 우승하길 너무나도 바랬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기대를 깨버린 기사가 바로 김채영 프로인데 네. 김채영 프로가 위징 선수를 딱 4강에서 잡으면서 당시에는 위징 선수의 뭐 사실 최정 선수도 있었지만 좀 더 성적도 좋았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었는데 그 4강전이 끝났을 때 이 중국 선수단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제가 보기엔 거의 초상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솔직하게 그때 아마 김채영 프로한테 유징 선수가 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때 워낙 유징 프로가 잘 나갈 때이기 때문에 어땠어요? 딱 끝나고 나오니까 그 한국 선수단도 있었고 뭐 중국 선수단도 있었을 텐데 현장 분위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분위기 쌓였냐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때 반집 승부여서 네. 근데 중국식 개가법이 한국식이랑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개가 바둑이 종국을 하면은 판에 있는 집수를 먼저 세고 한쪽만 세거든요. 네. 한쪽에 집수를 먼저 세고 그다음에 판 위에 있는 돌수를 세는 걸로 해서 합쳐서 이제 뭐 몇이 되면 이기고 몇이 안 되면 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개가를 하는데 네. 그때만 해도 또 제가 중국 룰이 너무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네. 또 약간 긴가민가 하고 있었어요. 개가가 이제 100% 확신은 없었다는 거죠? 네, 일단은 둘 때 원래는 개가가 당연히 돼야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끝나기 직전에 패가 워낙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사석도 많았고. 네, 어느 순간 약간 그런 부분을 좀 놓쳐서 네. 확신이 없었는데 네, 그래서 음. 저는 끝나니까 그때 당시에 홍민표 사부님께서 또 국가대표 코치님이신데 네. 그때 당시 같이 가주신 코치님이셨는데 이제 같이 다가와서 전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내가 이긴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홍익 프로가 와서 뭐라고 해주던가 이겼어. 지금 뭐 이런 얘기 보고 했던가요? 있어요, 지금. 형아 네가 이겼어. 뭐 이런 얘기 해주던가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좀 잘 됐지 그냥 이러면서 좀 내용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심판이 개가하는 도중에 그런 네, 말을. 네, 네. 사실 어제도 정말 마지막에 위징 네. 선수가 패를 버티면서 그러니까요. 엄청- 패권 많았으면 패권 많았으면 졌어요. 역전될 수가 네. 있었거든요. 중국 룰은 항상 조심해야 되네요. 김치영 프로 중국 개가 하실 줄 아시나요? 네, 본 적은 이제 많으니까 할 줄은 아는데 오히려 그런 중국 룰이어서 발생하는 그런 변수가 있잖아요. 대국을 네네네. 할 때 그렇죠. 실제로 그런 패버티기 당해서 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빅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그냥 빅인데 빅인데. 중국은 이제 그 빅에 따라서 좀 집 세는 게 좀 달라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아직 좀 많이 익숙치 않아서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혹시 뭐 승패가 그때 바뀌거나 그런 적이 있으세요? 김채영 프로가? 실제로 중국 룰 때문에. 패버티기를 해서 이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으로? 네. 돌이요. 한국이었으면 졌는데 한국 네, 룰이었어요. 그렇죠. 전문가네요. 네. 그러네. 걱정할 게 없네요, 네. 그러면. 네. 자, 우리 바둑 좀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5,000원대.
지금 끊어놓고 한 점을 잡은 데까지 진행됐네요. 아 근데 지금 단수를 누이나이 구단이 저쪽으로 단수 쳤잖아요. 이거는 뭐 패를 걸어 오라는 올패는 얘기죠? 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가 한번 보죠. 여기가 이쪽으로 치면은 그냥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일로 단수를 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똑같이 진행되면 분명히 백이 득이니까. 네. 이거 지금 여기를 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따내고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패를 걸면은 일단 패싸움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김채호 프로가 보시기에 지금 누이나이 선수가 저렇게 단수 친 게 정수인가요? 보시기에? 글쎄요, 일단 패가 되면은 좀 많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누이나이 선수가 좀 버틴 거죠? 최대한 제일 강한 손에 수로 안 둔 보는 거죠. 쪽으로? 그렇죠. 네. 일선으로 단수 쳤으면은 굉장히 쉽게 또 저 부분은 저렇게 정리가 될 장면이었는데 네네. 좀 미세한 부분에서 버텨간 것 같아요. 자, 지금 최정 선수도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좀 손길이 멎었습니다. 득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는 100 쪽으로 좀 기울었는데요. 자, 제가 오늘 AI 담당이기 때문에 네. 제 AI 참고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를 하고요. 일단 패를 하라고 합니다. 패를 하고 지금 저는 이걸 참고들 봐도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 건지 너무 의문인데 패감은 뭐 이쪽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패감이 되긴 하나 보네요. 안 돼요. 근데 받지도 않거든요. 지금 안 받고 안 이렇게 받고. 때려서 이 진행인데 그럼 일단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패감은- 되는데 네. 패감을 써놓고 또 안 두나요? 네, 저쪽은? 뭐 이런 진행이에요. 이러고 여기 한 칸 뛰는 데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래서 누가 좋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참고도인데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너무 없는 것 크게 이상하겠죠. 같은데요. 당연히 이 진행은 네, 팍감을 써고 지금 이쪽 패도 적고 이쪽도 사실 별로 얻은 게 없어서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김채영 프로께서 좀 가능성이 있는 참고도를 하나 보여주시죠. 네. 일단은 패는 걸어갈 것 같은데 네. 팍감이 문제죠. 여기서. 네, 팩감이 이렇게 잘안 됐을 보여요. 때 이제 사람의 심리상 그래도 패를 걸었기 때문에 뭔가 패를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 네. 약간 패감이 될 만한 데를 쓰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전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는 패감인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잘 떠오르는 네. 그런 곳이 아니어서 버그 같아요. 이쪽은 제외를 하고요. 네, 여기를 두긴 힘들 것 같고. 근데 바둑이 사실 팩감 하나만 교환하고 다른 곳을 두기에는 음, 사실 어디를 두더라도 지금 다 악수 교환일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좀 루이 사모님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패를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쩌면 지금 최정 구단이 패를 안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당장 뭐가 패감이 마땅치 않다면 약간 최정 구단도 생각을 못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예, 일단 여기서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공지능 그래프가 약간 100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너무 또 천천히 둔 탓일까요? 좌변도 하나 벌려둔 수가 있거든요, 지금. 좌변 화점 둔 수에 지금 백이 손을 돌린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패를 못 걸었어요. 네, 그냥 나갔는데 네. 지금 김채영 프로가 직접 둔다면 어때요? 지금 흑인지 백인지 보시기에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흑이 초반에 뭔가 좀 해야 더 좋은 그런 흐름인데요. 오늘 바둑은 조금 흑한테 싱겁지 않은가. 아. 좀 요즘에는 왜 흑이 초반에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우선은 백이 좋게 시작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백이 좋게 시작한다는 덤이 거는 있어서. 덤 때문에 그런 네네. 거예요? 일곱째 반 같은 경우에는 덤도 커지는 네, 추세고 네. 하니까.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스포츠라고 치면은 음. 시작할 때부터 백이 좋다고 한다면 이게 돌가리기로 약간 갈리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데 그런 한 집 차이가 뭐 초반부터 그렇게 큰 영향을 뭐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렇긴 한데 또 요새는 이제 기사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하니까 초반 연구가 안 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흙이 먼저 두는 장점이 이제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런 게 장점인데 그게 쉽지 않겠네요. 네, 네. 연구들이 다들 돼 있으니까. 그럼 김채영 프로도 흙보다는 백을 좀 선호하시나요? 저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상대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요. 상대 따. 그럼 최정 구단하고 준다. 최정 요거는 선수랑 네, 비밀이니까 조용하게 저희만 아는 걸로 알고 가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여기다 적을까요, 그러면? 네, 못 들으니까 최정 구단이. 네.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흙 잡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김채영 프로는 흙을 잡고 근데 싶어 또 중국 하신다. 가면 덤이 달라지잖아요. 네. 일곱째 반이면 어때요? 그래도 아니면은 그러면 이게- 고민되나요? 네, 이 한 집 차이가 굉장히 뭐 큰 듯 작은 듯 한데 막상 신경이 두면은- 많이 쓰이는 것 그렇네요. 같아요. 저는 그냥 숨도 안 쉬고 백을 선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사실 뭐 누이나이 구단은 예전에 그 응시배 대회 둘 때 덤이 8집이었는데 근데도 흙을 잡았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흙을 잡았어요. 그때도. 극단적으로 흙을 선호하는 기사죠. 백이 중앙 쪽으로 밀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획마하기가 좀 이렇게 썩 이렇게 뭐랄까요, 좀 기분 좋은 행마는 잘 나오질 않죠. 백이 때 미는 자세가 굉장히 좋아서. 원래는 지금 이쪽에 원래 침입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쪽에 간격이 멀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다 없어지니까 약간 백이 좀 행마가 기분 좋아 보이긴 합니다. 중앙 쪽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자, 우리 오천배 얘기로 다시 돌아오죠. 오청원배 네. 여기는 사실 할 게 너무 많아서 저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김채영 구단이 이제 세계 타이틀을 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바둑 인생에서 그 최종 목표를 이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좀 어떻게 보면 바둑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어땠나요? 그 개인적으로. 이거 저 궁금하네요. 네. 사실 뭐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럴 수 세계대 있잖아요. 우승했는데. 예. 그렇죠. 굉장히 예리하신 것 같은데 그 전 우승을 하기 전에는 저도 세계대회 우승을 하는 게 이제 정말 최종 목표 그런 느낌으로 항상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루고 나니까 그 네. 이후에도 사실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도 이제는 그러면은 목표가 뭔가요? 이런 식으로 다음 목표. 네, 네. 다음 목표는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좀 그 전에 제가 우승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만큼 간절한 게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좀 주춤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좀 있다가 올 초에 제가 좀 많이 부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선수들한테 또 지고 사실 그게 좀 이상한 건 아닌데 네. 이제 지고 그러면서 아직 뭐 나는 멀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다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동기를 세팅을 했군요. 스스로. 사실 중국에도 보면은 그 이제 타이틀 따고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름 잘 안 보이는 선수들 되게 많아요. 중국이 좀 유독 네, 심하죠. 중국은 되게 어린 네.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우승을 하잖아요. 우승을 하면 그래서 한간에는 우승을 하면 뭐 나라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해주고 이제 더 이상은 뭐 할 게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이상하게 한 번 우승하고 부진에 빠진 선수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채영 선수도 아니 뭐 그 세계대회 우승하고 나서 맞아요. 조금 부진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죠.
그 대회 전 이게 궁금해요. 그 대회 상금이 아, 초원비가 얼마였죠? 8천만 원? 1억? 50만 위안이었던 것 같은데. 50만이 아니면은 뭐 그 정도 되네요. 한 8천. 네. 8천만 원? 어떻게 썼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건가요? 아니 뭐 아직 안 썼을 수도 있고요. 네. 응. 근데 그거는 누가 관리하시는 건가요? 그 수입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오래전부터 대공료나 상금 같은 거를 제가 썼는데요. 오, 야, 멋있네요. 네, 그- 보통 오래전부터 부모님이 저는 그 얘기인 줄 알았어요, 사실. 이런 게 일반적인데 야, 오래전부터 일찌감치. 내가 썼다. 일찌감치 내가. 눈을 떴네요, 보니까. 네, 예. 근데 오. 제가 별로 그렇게 소비가 심하고 그런 편이 아니어서 그냥 부모님께서도 그냥 그런 거 믿고? 아시니까 네, 아. 그냥 주신 것 같아요. 그럼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동생 김다영 프로도 혹시 똑같이 네, 김다영 프로 네. 직접 관리? 네. 돈을 소비를 별로 안 하는 편이고 또 쓸 데도 없다 뭐 얘기로 좀 저희가 들어도 될까요?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네. 이런 정도? 네, 이제 항상 뭐 돈 쓰는 거를 보면은 거의 한 95%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95%요? 네. 95%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김채영 프로가 돈이 쓸 데가 별로 없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좀 연락을 좀 자주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밥을 네, 사달라고. 돈을 쓸 일을 좀 만들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좀 중요한 뉴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그 프로 생활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직접 관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김채영 프로 나이 때는 못했는데 제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 느낀 게 본인이 관리해야 돼요. 지금은 관리를 못 하고 계신 것 네. 같네요. 지금은 관리할 것도 없고요. 네, 일찌감치 본인이 관리하는 게 그래야 이제 통장에 이제 찍히는 거 보면서 더 힘도 나고, 그럼요. 네, 이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럼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김채영 프로한테 한번 연락 한번 해야겠네요. 네. 배기 끊어놓고 손을 빼네요. 폐 맛을 없앤 거죠. 그러네요. 끊어놓고 손을 빼는. 되게 독특하네요. 노인현 선수가 저기를 하나 끊어놓고 지금 아예 손을 빼는데 일단 굉장히 악수잖아요. 저러다가 네. 흙이 따내게 되면. 저 진행 좀 다음 수순을 한번 김채영 프로 예상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끊어서 갔는데 반바란스는 없을까요? 아까 인공지능 청구도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받으라는 식으로 네네, 맞아요, 나왔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네. 근데 이 자리가 이렇게 두어도 잡을 수는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백이 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흙이 잡을 수는. 근데 AI는 아까 이걸 잡지 말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선수로 백이 쪽 모양을 정리했고 흙은 별로 집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럼 김채영 프로도 동의하시나요? 근데 지금은 이쪽 백도 굉장히 약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늘어서 받는 것이 괜찮아 보이고 저는 여기 그 좌하기 부분이 엄청 크죠? 네, 서로 먼저 두는 게 너무 커서 네. 너무 두고 싶은 자리. 네. 그래서 백이 둔다면은 어느 정도 어떻게 둘까요? 여기다는 저라면 그냥 차렷하는 정도 차렷? 네, 네, 그 자리를 차렷하는 정도가 일감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지금 백이 이쪽 돌도 약간 약하고 네. 또 여기 우상기 쪽에도 약점이 조금 있는데 우상기 약점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백이 만약 지킨다고 봤을 때 네, 괜찮습니다. 질문이 너무 막 쏟아지니까 지금 마우스가 안 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일 쉽게 근데 이 세 점은 지금 조금 그래도 패석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곳으로 젖히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여기 한 점 끊어가는 정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당장
당장도 늘어서 둘 어.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흙도 좀 모양이 안 좋고 네. 또 손해를 좀 많이 그렇죠. 보면서 싸움을 아. 거는 거라서 끊어놓는 게 악수죠. 네. 그런 맛이 있다. 그럼 일단 늘어서 지금도 받을 가능성이 제일 무난하겠네요. 저는 좀 대국 스타일이 조금 약간 약점을 방치하면서 좀 버티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김채영 프로가요? 네. 이렇게 다 공개해도 되나요? 그런 거를? 다 아시겠죠? 아, 네. 약점을 방치해놓고 두는 스타일. 그러니까 제 이 이렇게 얘기를 적어가면 되나요, 하는, 저는?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100이라면은 네. 흙이 여기를 받았을 때 네. 저는 여기가 너무 커서 네. 일단 두고 싶을 두고 것 본다. 같아요. 네, 여기 조금 좀 신경이 쓰이지만은 네. 당장 내가 뭐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게 없으면은 일단은 버티고 타이트하게. 네, 큰데 두고 네. 싶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교환 자체로 좀 득이죠. 지금 끊어놓는 게요. 지금 나와 끊는 네, 거요? 받아준다면. 그런 의미인 걸로 보이죠. 최종 구단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을 역시 생각을 했네요. 여기서는 좀 의견이 갈렸습니다. 막으면 어떻게 두겠다는 뜻인가요? 이현욱 팔단 대답 좀 해주시죠. 제가 네. 마우스 너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오늘. 오늘 제가 이제 서로 이제 그 네. 역할을 분담을 하기로 해서요. 야, 막으면은 진짜 어떻게. 지금 근데 그냥 이렇게 막아도 이건 얘기가 좀 다르네요. 지금은 달라지나요? 네, 이게 일단 여기를 원래 틀어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끊어서 나가도 되고 빈상가고 나가도 되고 끊어서 나가는 게 낫겠네요. 돌파가 되네요. 네, 이렇게 나가는 게 되니까 이거는 100이 안 되죠. 네. 망했죠. 그럼 이걸 막았을 때 그냥 단수 치고 이렇게만 해도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서 위로 가야 되니까 좀 얘기가 좀 다르죠, 이거는. 네. 여길 못 막으면 100이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면 거의 반발을 어떤가요, 김채영 프로? 저는 이렇게 둘 것 같은데 예상이. 이 결과 누가 좋은가요? 이 결과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채영 프로가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서 그런 것 말씀을 같아요. 굉장히 아낍니다, 지금. 네. 지금 저한테 네, 요렇게 되면 어때요, 진행이? 요 변화도. 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보통으로 네. 보이고요. 또 그냥 아까 늘어주는 거는 좀 굴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럼 네. 지금 괜찮은 네. 선택한 거죠, 수영구단이? 잘 반발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승률 그래프도 지금 어느덧 5대5로 따라왔어요. 이거 왜 끊어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너무 악수거든요. 패가 좀 신경 쓰였나 봐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이게 뭐 단패도 아니고요. 2단패고. 네. 음. 저는 이걸 돕길래 바로 따내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러고 손을 뺐다는 얘기는 이게 엄청 낙수인데요, 사실. 약간은 그 수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국룡산 병성배 세계여자 바둑대회 준결승전 오늘 특별 게스트 김채영 5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최정 구단과 루이 구단의 준결승전입니다. 자, 우상귀 쪽에서 최정 구단이 반발을 했고요. 백이 단수를 친 장면입니다.
자, 백이 막아서 둘 것인지 아니면 한 점을 그냥 잡고 교환을 할 것인지 선택인데요. 백이 막았을 때는 흑이 반발을 했을 때 좀 곤란하다고. 여기 한번 볼까요? 막으면 이제 했는데요. 단수치고 아까 요 그림이었었는데요. 이러고 이제 여기 막는 건 안 되니까 네. 여기서 이제 위로 치받아야 되는데 나가고 막고 이 형태거든요. 여기서 끊어 놓는 교환까지는 되는데 여기서 결국은 다시 이제 뒤로 지켜야 되죠. 이 그림인데 백이 뭐 단수를 치나요? 뭐 이런 식의 그림인데 그래봐도 이거는 백이 좀 미흡한 진행으로 보이는데 지금 AI는 또 지금 2,000고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루이나이 구단의 선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채영 구단이 그 박지은 구단하고 친하다고 하던데 네. 그 박지은 구단과의 인연이라고나 할까요?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계기로? 제가 이제 입단하고 나서 이제 가장 친해진 프로 기사들 중에 한 명이 김미리 프로 기사인데요. 네. 네,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굉장히 좀 잘 챙겨주고 그래서 제가 잘 따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연구실 나갔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연구실에 계셔서 그때부터 조금 가까워졌는데 그렇게 박지은 사범님 그다음에 미리 언니 이렇게 세계대회 팀으로 나간 적도 있고요. 아, 그리고 입단 초기에 제가 또 그때 이제 실력이 아직 좀 미숙할 때라서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좀 많이 좀 스스로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좀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박지은 구단이 저보다 언니거든요. 네. 2살 많아요. 네. 굉장히 나이 차이가 있는데 친하게 지냈군요. 아, 김치현 프로랑 또 그렇죠, 나이 차가 그렇죠. 나는데도. 그 연구실이 그 어디지? 홍대에 있는 그 연구실인가요? 네, 홍대에 아. 이제 기사들이 나가서 공부하는 그런 곳이 네. 있습니다. 김창호 구단이 2011년도 입단했으니까 그때 박지은 구단이 한창 그 전성기였죠? 성적낼 때. 공룡삼명 선배도 그때 네. 우승했을 때고. 사실 박지훈 구단은 뭐 저랑 세대가 같아서 네, 입단도 비슷하고 네. 큰 차이가 없는데 굉장히 뭐 동안이에요. 그리고 아, 그렇게 나이가 안 동안인데다가 느껴지고. 또 그런 나이 많은 사람들 네. 특징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왜 절 보면서 아니 그런 옆에 하시죠? 계시니까 이렇게 보고 말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좀 그런 스타일이고. 네,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네, 별로 그런 거 같은 거 네. 신경을 안 쓰죠. 맞아요, 나이 같은 거 맞아요. 이런 거를. 그리고 김채영 프로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음. 나이보다 굉장히 성숙해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의젓하고 네. 그래서 가끔은 나이를 잊어버려요. 굉장히 참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어렸나? 뭐 이런 음. 생각이 들 정도로 김채영 프로가 맞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이라서. 네. 그런 얘기 자주 들으시죠? 좀 의젓하다든가 뭔가 나이에 비해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제 입단을 그래도 좀 어린 네. 나이에 해서 음. 사회에 빨리 나와서 몇 그런 게 살에 아닐까. 했어요? 김채영. 저 16살 아, 때 했어요. 16살. 네. 김다영 우리 동생인 김다영 프로도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궁금합니다. 아니, 굉장히 친한 걸로 유명해요. 친할 수밖에 네. 없죠. 아니 근데 그래도 같은 또 승부를 하다 보니 적으로도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좀 네.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좀 저는 많이 봤는데 정말 친하더라고요. 비결이 있을까요? 저희는 어렸을 때는 저희도 다른 자매들처럼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같은 직업을 가지고 또 비슷한 생활을 계속 해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좀 성향도 비슷해 잘한 게 많고요. 좀 네, 어떻게 해야 맞춰주는 건지를 서로 잘 아는 것 같아요. 예, 어려움도 잘 눈빛만 알고. 봐도 네, 알겠군요 서로 그냥. 둘도 없는 친구죠. 아니 오늘 그 특별 해설한다고 이제 주변에서 아는 기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주변에서 뭐 이렇게 얘기해준 기사들 좀 있었나요?
뭐 어떻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겠죠. 네. 어떻게 하나. 뭐 잘하고 오라든가 뭐 어떻게 뭐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저한테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준 사람은 없었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하게 됐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그런 거를 자문을 또 네.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 이런 이런 걸 거를 얘기해야죠. 얘기하셔야 돼요. 예. 저는 이제 조인선 프로라고 아. 또 국가대표 코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은 자기는 이제 바둑 TV에 가면은 아, 이제 경력이 없기 때문에 네. 제일 막내다 약간 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좀 저랑 또 친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도장 같이 다니고 네.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어떤 조언을 해준 별 건가요? 도움이 안 됐다. 나도 막내라. 별로 해줄 말이 없다. 나 하나 챙기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말해놓고도 이제 조언을 해준다 네. 보네요. 네, 네. 조인선 프로가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키도 헐친하고 화면빨도 잘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질 않네요. 누이나이 구단이 이렇게 안 둔다는 얘기는 저 끊었을 때 저렇게 크게 반발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이렇게까지 것 같아요. 장군한다는 얘기는 네. 아마도 그냥 늘어서 봤거나 뭐 이런 정도 그냥 가볍게 그냥 응스타질 한 건데 저렇게 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안 두려는 거예요. 이거는 싫어서 이렇게 안 두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형태는 일단 누이나이 구단이 원래 생각했던 예상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단수치고 이었을 때 뭐 살리는 설마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러고 밀고 들어가고 수상전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를 막고 이렇게 되고 막고 수상전은 이건 백이 빠르죠 수상전이 네, 뭔가 한 수 빠르죠 이 그림은 네. 근데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형태에서 여기를 밀고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워두면 이쪽 바깥에도 지금 백이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누이나이 구단이 설마 이런 스위키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김초영 프로가 보시기엔 어때요? 이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제가 100이었으면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도 생각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워낙 두질 않고 있어서 될 것 같진 않은데요. 이었을 때 이쪽이 일단 당장 끊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되는 그림으로는 안 보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도를 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가 백의 의도를 좀 잘 찌른 것 같아요. 허를 찔러서 지금 네. 어떤 변화도가 나와도 백이 기존에 생각했던 대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고요. 김창호단 지금 부모님이 강원도에 계시잖아요. 네. 그전에는 같이 살았었죠. 네네. 어떤가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사니까.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계속 바뀌는데요. 그렇죠. 네. 제가 한 20살 언저리 됐을 때 이제 그때 가셨는데. 딱 그때 가셨나요? 네네. 근데 이제 그전에는 저도 조금 통금도 있었고, 원래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지니까. 엄격하다가 네. 갑자기. 천국이네요, 갑자기. 너무 네. 극과 극 아닌가요? 중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조금 지나 보니까
또 이제 집에 사람이 없는 게 좀 외롭고 약간 그럴 때도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또 많이 적응돼서 괜찮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다시 부모님하고 같이 사실 생각이 근데 저는 부모님께서 뭐 다시 오신다고 하면 저는 환영입니다. 그럼 김다영 프로도 혹시 동의하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네, 문자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보통 제 친구들은 제 나이 되면은 다시는 같이 못 산다고 해요. 네, 제 친구들은. 네. 이제 아니 동교 프로는 저는 지금 같이 살죠. 네. 저는 같이 살아야죠. 그러면 한 번도 이렇게 따로 사신 적은? 네. 저는 길게 이렇게 떨어져서 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좀 부러우신 것 같은 느낌에 바라보는 부럽죠. 눈빛이. 근데 저는 이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요? 네. 되게 혼자 살면은 돈 많이 들잖아요. 돈이요? 네. 네. 밥도 그렇군요. 제가 해 먹어야 되고 뭐 그런저런 불편한 그렇죠. 점들. 한번 물어보죠. 그럼 부모님 따로 사시면은 집에서 밥이나 이런 요리를 누가 해야 될 텐데. 저요. 네, 김채영 프로 얘기입니다. 네. 네. 김채영 프로, 김다영 프로 둘이 사시니까. 사 먹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전부 다 사 먹기는 좀 어떻게 요리 담당 뭐 이런 게 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니요, 저희는 이제 요리를 하려고 좀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네, 해봤는데. 이제 사 먹는 게 가장 낫겠다는 결론에 현명한 판단이다 해서. 안타깝게 그런 결론이 나와서 네. 좀 자주 사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게 요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직접 준비를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오래 걸리는데 좀 맛도 잘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도은교 프로는 요리 저요. 좀 하시나요? 저는 이제 몇 개 해봤죠. 뭐 떡볶이, 카레 이런 거, 부침개 이런 거 난이도 네. 좀 쉬운 걸로. 주변의 평가는 어떤가요? 맛있다고 하던데요. 저희 엄마 아빠. 다른 분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다른 분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야, 지금 호구 쳤습니다. 누나의 구단.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네. 수네요. 혹시 막는 거는 잘 안 된다고 본 거고요. 호구를 쳤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나가게 되면 여기와 지금 여기의 차이거든요. 양쪽 차이인데 손을 빼겠다는 뜻이군요. 지금은 손을 뺄 가능성이 많죠. 그냥 밀어갑니까? 자, 그래프도 많이 좁혀졌습니다. 이곳 변화가 어땠을까요? 김채영 프로 보시기에 지금 엄청 열심히 보고 계신데 네. 어때요 지금 이 변화? 좀 호구짜리 둔수를 보고 사실 좀 놀랬는데요. 네. 이 진행은 흙이 불만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흙이 이제 이 어딘가를 이제 있던지 나가던지 뭐 할 텐데 나중에 이곳을 치고 이런 데 붙여서 나가는 맛도 거기가 아직도 맛이 있나요? 네, 축만 좋으면. 네, 축이 좋으면은 이것도 있고요. 네. 이게 백이 그렇게 두터운 모양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축이 좋네요, 흙이. 심지어 지금 되나요? 네, 지금 되는데요. 물론 지금 당장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흙이 일단 실리로 많이 이득을 봤는데 네. 백 모양도 지금 완전하지 않아서 흙이 만족이 아닐까 거기가 생각해요. 맛이 또 있네요. 야, 지금 점점 바둑이 뭐 승률 그래프도 나오고 있지만 점점 최정구단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한 번 더 젖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석점까지 네. 제압을 하는 거죠? 약간 맛은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 있어서 네. 젖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냥 있기만 하더라도 역시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흙집이 뭐 짭짤하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편하게 좀 저희가 바둑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 어제 후반부예요? 네, 어제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사실. 김채영 프로랑 이렇게 좀 바둑 해설 얘기도 좋지만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요리를 잘할 수 있나 뭐 네. 이런 얘기도 이연옥 팔단은 요리 어떻게? 요리요. 네. 저도 사실 자취를 한 7, 8년 했었는데 네. 저도 이제 그때 저도 한두 달은 이제 굉장히 의욕에 차서 요리책도 사보고 막 해서 막 하려고 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김채영 프로와 같은 결론을 내려서 사 먹자. 네, 저는 사 먹는 것까지 귀찮아가지고 안 먹는 걸로 아.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건강이 참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네. 쉬운 게 아니죠. 김채영 프로가 지금 왕십리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이 근처에 뭐 맛집이랄까 뭐 이런 데 훤히 꿰뚫고 있겠네요. 가장 멀리 가본 데가 어딘가요? 먹으러. 밥 걸어가지고. 먹으러요. 네. 한양대역까지 아. 한 정거장 좀 더 되는 그런 거리 같은데. 거기 또 맛있는 게 많군요. 많죠. 예, 또 제가 한양대에서 하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하. 거기가 가격도 좀 싼 편이고 예, 이게 괜찮은 데가 마장동 고기 골목도 있고 그렇잖아요. 많죠. 거긴 좀 비싸서 자주는 못 가고요. 왕십리에 살고 있는 프로기사들이 꽤 있죠? 근처에 사는. 네, 굉장히 많은 걸로 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주 모임도 있고 그런가요? 혹시 뭐 동네 주민들끼리? 동네 친구는 예. 누가 있을까요? 추리닝 입고 만나는? 저희는 굳이 만나려고 하지는 않는데 이제 뭐 같이 저녁을 먹을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뭐 바둑리그 끝나고 회식을 한다든지 네. 할 때 이제 불러내는 그런 친구들은 좀 있어요. 네. 누군가요? 꼭 이제 그러진 않는데 네네. 아까 제가 친하다고 말씀드렸던 조인선 아. 프로도 왕십리에 살고 왕십리 살군요. 네. 이제 또 나현 프로도? 프로도 네. 저랑 초등학생 때부터 아. 알고 지낸 사이인데 대부분 다 남자네요, 지금 부르는 네. 사람들이. 여자도 있어요. 여자는 권주리 선수 네. 왕십리에 아. 살고요. 권주리 프로도 왕십리 살고요. 권주리 선수가 같은 팀이었죠? 올해? 작년에 같은 작년에 팀이었고 팀이었군요. 네. 네네. 권주리 프로. 김민정 프로도 네, 왕십리에 살고 그렇군요. 굉장히 많아요. 네. 자, 프로 기사를 보고 싶은 분들 있으시면 이렇게 저녁에 왕십리 근처에 좀 이렇게 오시면 대회 네, 하시면.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저 예전에도 이제 바둑리그 끝나고 나서 네. 이제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들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께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사고 있는데 참 좀 부끄러웠어요 그때. 그렇죠. 이제 많이 알아보실 것 같아요. 네. 근처에 바둑 팬들이 많아요. 주변에. 제가 예전에 김채영 프로 어디 그 사진 같은 데서 본 기억이 나는데 약간 팬미팅 같은 그런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어떤 모임에서 이제 김채영 프로 혼자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뭐 이렇게 뭐 공개 해설 같은 것도 하시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걸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 맞나요? 팬미팅 뭐 이런 그런 사진이 맞나요? 기억나세요 혹시? 네네 기억나는데 네. 그게 팬미팅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네. 사실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갔던 데가 바둑 동호회였는데 네. 굉장히 20대, 30대 젊은 분들. 네, 젊은 네. 분들을 대상으로 한 동아리였는데 그때 또 제가 오청원배 우승한 직후여가지고 아. 한번 그냥 초대받아서 가서 자전 해설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었어요. 네. 아니 김채영 프로 팬이 진짜 상상외로 많아요. 네. 뭐 제가 많이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또 뭐 프로그램 같은데 김채영 프로 좀 나와달라고 보고 싶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바둑의 국민 며느리라니까요. 근데 요리를 아직 그 아. 마스터 안 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국민 며느리로 가려고 그랬는데 요리 안 해도 되죠. 뭐. 안 해도 돼. 네. 아, 그렇죠. 요새는 뭐, 네, 또 남자들도 남자들도 사주면 하면 되죠, 되니까. 뭐. 네. 아니 근데 어때요? 이게 좀 실감할 때 있어요? 인기를 좀 실감한다? 뭐 이런. 바둑 팬들이 되게 조용히 응원을 많이 하잖아요. 숨어가지고 이렇게. 아직 그렇게까지 저는 이렇게 와닿은 적은 없었던 것 음.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좀 여러 기사들이 가서 네. 행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네네. 다면기 행사 같은 그렇죠. 거를 펼치거나 할 때 그래도 성적 내기 전보다는 좀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어때요? 기분이. 네, 기분이 좋죠, 당연히. 네. 아, 그리고 막 여러분들 사진 이제- 찍어달라고 하고 그러면 저도 기분이 그럼요, 좋습니다. 그럼. 아, 이제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응원하지 마시고 그냥 앞에서 직접 예, 플랜카드 들고 그렇습니다. 와주십사.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김채영 프로가 전혀 그런 거 아주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럼요. 그럼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흑이 우아기 쪽을 따냈어요. 네. 야, 악수가 된 거죠, 끊어놓은 게. 엄청난 악수가 됐죠. 네. 그동안 이제 김창호 단이 그렇게 두고 싶어 하던 좌기는 백이 차지했고요. 한 수 더 지켰네요. 저 4점 쪽을 이제 그 좌상 쪽이죠. 좌상 쪽에 104점 쪽을 뭔가 좀 공격을 하고 싶은 곳인데 거기도 있고 아까 이제 김채영 프로가 말씀하셨던 그 축 나가는 게 있었죠. 여기. 석점 살리는 네, 거요. 이게 이제 뭔가 아. 하나의 이제 노림수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백돌이 와가지고 축은 백이 유리해요. 당장 나가는 수는 없어요. 언젠가 움직이는 게 남아 있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 형세 판단하는 거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또 얼마나 계산하고 뭐 심지어는 뭐 디테일하게 뭐 2집씩 계산을 하는지 네. 2집을 이제 하나로 계산을 하는지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김채영 프로는 이 형세 판단을 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뭐 좀 다들 비슷하게 하는 편인지 아니면 좀 다른 게 하시는 편인지. 몇 집씩 세냐 이거죠? 뭐 그것도 있고 뭐 또 얼마나 또 많이 하는지. 전 태국 때는 그런 형세 판단은 굉장히 좀 습관적으로 하는 편인데 네. 좀 자주 하는 만큼 그렇게 정밀하게 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전 집 셀 때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세요. 그냥 이런 모양을 셀 때도 아직 이쪽 부분이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그럼 이거 몇 집인가요? 그럼 물어보죠. 모르겠지만 몇 집을 계산하시나요? 그냥 확정가 봤을 때 이렇게 10, 네. 16, 네. 뭐 21, 22, 2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럼 한번 이바둑 형세 판단 한번 연습 한번 해주시죠. 네. 좋네요. 김채영 프로가 있으니까 네. 너무 좋네요. 네. 여기는 몇 집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건 이제 김채영 프로가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그게 애매하네요. 지금 확정가로는 한 30집 이상은 나 있고 네. 지금 여기 엄청 두텁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은 사실 몇 집이다 이렇게 세기가 좀 애매한데 35집으로 보면 될까요? 네, 네, 35집. 자,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6집으로 볼 네. 텐데 지금 폐맛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또 집으로 계산하기는 저는 집으로 계산 안 하거든요. 둘 때는. 아, 그렇군요. 아예 오, 집으로 안 보나요? 굉장히 이런- 파격적이네요. 네. 오.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이제 저쪽 그 우상 쪽이 남네요. 우상기도 사실 이게 좀 있어서 찝찝하긴 한데 한 5집, 6집 강하게 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0집은 40집이 좀 넘는 건가요? 이게 35집이라고 하셨죠? 그 하변 좌하 쪽. 네, 근데 이 두텀이 사실 거의 엄청난 두텀이라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럼 한 45집 보면 될까요? 100집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45집? 45? 네. 45집. 백은 자 45집이고요. 흑집은 어떻게 될까요? 팁은 여기 이제 3점 잡는 맛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두텀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집도 한 25집 이상 나 있는 것 같고 여기도 10집이 약간 약하고 네. 여기는 사실 한 점도 잡힌 게 아니고 한데 확정가는 2집인데 여기가 또 엄청 두텁기 때문에 여기 몇 집이라 그랬죠? 25집 강하다. 네. 8집. 35집. 그럼 100집이 더 많은데요? 반면 100, 10집 우세. 그렇긴 한데 이제 여기 이것도 이제 잡을 수 있고 네. 잡으면 10집 넘게 불어나잖아요. 네. 잡을 수 있고 이제 여기 폐맛도 있고 여기 베개 곰마도 띄워져 있고 그래서 바둑은 이제 바둑은 이제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네. 지금부터의 바둑이다. 네. 라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잘하고 있는 네. 건지 잘 모르겠네요. 또 다시 좋습니다. 한번 또 나중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채영 오단이 형세 판단을 해줬는데요. 일단 지금 진행 상황 정리 좀 해주시죠. 이렇게 갑자기 너무 쑥쑥 들어오시니까. 자, 지금 현재는 최정 구단이 잘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초반에 약간 포석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우상 전투에서 좀 성공을 거둬서, 저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흙이 괜찮은 것 같고요. 하지만 김채영 프로는 이제부터다. 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바둑은 아직까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